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100%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67강 응급상황대처 표준교재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출제 빈도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 보면 21회 3문제, 22회 2문제, 23회 1문제, 2018년도 24회, 25회, 26회가 있는데요. 24회 3문제, 25회 2문제, 26회 2문제. 2019년도 27회, 28회, 29회 4문제, 2문제, 2문제. 그리고 최근 30회 때 1문제 나왔습니다. 평균 2문제 응급상황 대처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응급처치 1.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서 긴급히 수행하는 것보다 응급처치다.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 악화 방지. 다음에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처치는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돕거나 의료인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확인될 때까지 돕는 것입니다. 응급처치의 목적은 인명구조, 고통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인 안정 도모가 응급처치의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응급처치 방법. 표준교재 514페이지인데요.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 25회째 나왔어요.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 2. 대상자의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한다. 그러니까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이게 중요해요. 1, 5, 9, 25, 27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최근에 30회 때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장자 순으로 하면 안 되고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연장자 순으로 한다 라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않는다. 이게 24회 때 27회 때 나왔고요.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5회 때 나왔습니다. 다만 외용약품 또는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일 경우에만 사용한다. 6번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절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7.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과 구토물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질문입니다. 8. 대상자의 증거물이나 소지품을 보존한다. 다음에 질식은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인체 조직에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질식이에요. 폐에 산소 공급되지 않는 상황. 관찰, 갑작스러운 기침, 구역질, 호흡곤란, 청색증이 있는지 관찰한다. 17회 때 나왔어요. 청색증이 있는지 관찰한다. 다음에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22회 때 나왔어요.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가슴 부위에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다. 다음 질식 돕는 방법.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여 이물을 빼어내게 한다. 2회 8회 26회 28회 때 나왔어요. 큰 기침을 하여 이물을 뱉어내게 한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에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 빼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예요. 손가락을 뺀다. 틀려요. 18, 20, 21, 26, 28회 때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에 손가락을 넣어서 빼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야. 안 된다. 자, 의식이 있는 경우 하이리히법, 리히법 중요합니다. 하이리히법. 가장 먼저 대상자에게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하고 대상자 뒤에 서서 대상자의 배꼽이나 명치 중간에 주먹진 손에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한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대상자의 배꼽이나 명치 중간에 주먹진 손에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는다. 다른 한쪽 손으로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 양손으로 복부의 입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아시겠죠? 의식이 있는 경우에요. 의식이 있는 경우. 한 손으로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하여 시행한다. 힘차게 밀어 올린다. 힘차게 밀어 올린다. 다음으로 이 기출 지문은요, 복부의 입부분을 후상 방향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이 기출 지문이요, 3, 6, 7, 9, 10, 11, 13, 14, 15, 17, 18, 24 무려 12번이나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다시 한번 복부의 입부분 후상 방향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참, 의식이 없는 경우는 119에 즉시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다. 다음 경련. 내전증이라고 해서 내전증, 간질이라고 합니다. 간질. 내전증, 중독, 저혈당, 알코올 금단 증상, 뇌졸중, 열사병 등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다? 경련이다. 13회 때 나왔네요. 개념을 묻는 문제예요. 내전증은 경련과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되며 나타나고,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곳에서 몸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여 체온이 높아지고 어지러움과 피로를 느끼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다음에 관찰과 돕는 방법. 관찰, 경련 관찰. 경련 시에는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 및 의식 변화가 나타납니다. 10회 때 나왔어요. 침을 흘리거나 관략근이 이완되어 대소변이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돕는 방법.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부드러운 것을 머리 아래에 대어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이 지문이 6, 9, 12, 14, 18, 23, 24, 27 이렇게 나왔던 지문이에요.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다음에 몸에 꽉 끼운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게 한다. 17, 27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1, 5, 7, 10, 16, 17, 18, 21, 23, 27 10번 정도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옆으로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다음,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17, 18, 20, 23, 24 나왔고요. 이물질은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려는 1, 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린다. 이것도 잘 나온 질문이에요. 17, 18, 20, 23, 24, 27.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린다. 다음으로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격려를 일으키거나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 등에 보고한다. 다음, 화상 1차 관찰 내용. 관찰 내용 1차 관찰 내용. 1차 관찰 내용 기도 확보 확인. 27에 나왔어요. 1차 관찰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도를 먼저 확보해야겠죠. 기도 확보 확인. 열 손상이나 흡입 손상을 확인한다는 거죠. 다음에 기도 부종으로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는 119 등을 통하여 병원으로 바로 이송한다. 여기서 열 손상이라 하면 주로 열에 의한 생긴 손상인데 원인은 뜨거운 액체나 물건, 화염, 일광 등입니다. 흡입 손상은 밀폐 등 화재 현상에서 주로 발생하죠. 종류는 일산화탄소 중독성, 열 흡입성, 연기 흡입성 등이 이제 흡입 손상입니다. 2차 관찰 내용, 화상에 대한 2차 관찰 내용. 의식과 반응 수준을 평가하고 신체 주요 부위 화상을 확인한다. 화상의 수준 1도, 2도, 3도 화상이 있는데요.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의 수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1도 화상, 표피에만 국한한 가장 가벼운 화상이고 화상 부위는 빨갛게 변하며 약간의 부종이 있다. 만지면 아프지만 물집은 생기지 않는다. 물집이 생기지 않는 게 1도 화상이에요. 며칠 내에 피부는 아물고 손상된 껍질은 벗겨집니다. 햇볕에 화상을 입었을 때가 바로 1도 화상입니다. 2도 화상은 표피가 파괴되고 표피 아래에 좀 더 민감한 진피까지 손상됩니다. 진피까지 손상된다. 피부는 빨개지고 맑은 액체가 들어있는 커다란 물집, 수포가 생긴다. 이게 3회 때 나왔어요. 커다란 물집이 생긴다. 수포가 생긴다.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고 대부분 14일 내에 완전히 치유된다. 3도 화상, 피부 깊숙이 침범하는 화상으로 조직이 깊이 괴사된다. 조직이 깊이 괴사된다. 표피와 진피, 그 아래 지방층도 파괴되고 때로는 근육까지 손상이 된 것이 3도 화상이다. 화상 부위는 감각이 없어지고 두꺼워지며 색깔이 바래진다. 매우 느리게 치유되죠. 한번 손상된 진피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의 가장자리에서만 새살이 돋는다. 화상 돕는 방법.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준다. 이게 6, 7, 8, 11, 12, 17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흐르는 수돗물에 험부에 직접되면 물의 압력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될 수가 있다. 15, 17, 24, 28회 때 나왔네요. 찬물에 담그거나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이것도 15, 17, 18, 21, 24, 28회 때 나왔어요. 흐르는 수돗물에 팔을 직접 댄다. 미지근한 물을 부어준다. 차가운 얼음으로 문지른다가 아니라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찬물에 담근다. 찬물에 담가야 됩니다. 리을, 몸에 붙어있는 옷은 옷 위로 찬물을 부어 식히며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어떻게 한다? 잘라낸다. 1회 때 5회, 9회, 18회, 21회, 24, 28회 들어갔어요. 다음에 반지, 팔찌,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28회 때 나왔네요.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바르는 것은 상처를 악화시키고 세균 감염에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바르면 안 된다. 절대 바르면 안 돼요. 통증이 있으므로 치약을 발라준다 하면 틀려요. 세균 감염에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바르면 안 된다. 요게 15, 17, 18, 21일 때 나왔습니다. 다음,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집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18, 21, 24, 28일 때 나왔어요.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 다음은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화상 예방 방법. 노인 화상은 주로 뜨거운 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안전하고 노인의 독립성을 이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와야 하고요. 콘센트나 화재 위험 있는 물건들을 관찰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면 되고요. 응급 상황에 따라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골절. 표준교재 521페이지인데요. 관찰. 골절의 증상은 신체의 양쪽이 다를 때, 통증 부위의 부종 및 기능 상실, 움직이지 못할 때, 통증 부위에 부러진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 이게 골절이에요. 돕는 방법. 절대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9회, 10회, 12회, 16회, 19회, 22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을 다친 경우 붓기 전에 장신구를 뺀다. 붓기 전에 장신구를 뺀다야. 담요 등 덮어주어 대상자를 따뜻하게 해주고,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16, 19, 22, 25, 29에 다 나왔어요.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처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아니고 냉찜질을 한다. 골절인 경우 냉찜질을 한다.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주고,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16, 19, 22에 다 나왔습니다. 골절이 의심될 때는 부목으로 고정시킨다. 부목으로 고정시킨다. 14, 16, 19, 22, 25에 때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다음에 출혈. 관찰. 대상자의 혈액을 접촉하면 혈액 맥의 감염성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을 낀 후 만진다. 장갑을 낀 후 만진다. 돕는 방법. 출혈이 있으면 가장 먼저 지혈해야 하고요. 지혈해야 한다. 가장 먼저 뭘 해야 한다? 지혈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갑을 착용하고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18, 26, 29 때 나왔어요. 압박 붕대는 꽉 조이지 않게 하여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한다. 그래도 29회 때 18, 26, 29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어디보다? 심장보다 출혈 부위를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이게 18, 26, 29회 때 계속 나왔어요. 아까 장갑을 반드시 끼운다. 그것도 29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관찰할 때. 다음에 약물, 오남용 및 중독. 관찰. 약물로 인한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고 개인별 생체 기능에 따라 심각한 약물 이상이 오기도 하므로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복용에 대해 특히 주의한다. 돕는 방법.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계속하고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고,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간다. 구토를 했을 경우는 토사물을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해주고, 대상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의료진에게 설명하고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복용한 약물의 설명서에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엔 구토시키지 않는다.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
1단계 단골병원과 의원과 약국을 정해서 다닌다. 비슷한 의약품의 중복 처방을 방지하고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처방전을 보관했다가 가져가 제시한다. 진료 전에 복용 중인 약물과 약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린다. 다음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2단계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알려준다. 모든 처방약, 비처방약, 한약 등에 대해서 의사, 약사에게 알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약 부작용이 있다면 설명하고요. 반드시 가장 최신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이전 처방약이 남아있을 경우 어떻게 한다? 복용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받는다. 다음으로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약을 복용한다. 과다한 약 복용 간, 긴장, 신장 등 장기에 독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임의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 복용 시간은 약마다 다르므로 처방을 따른다. 모든 약을 식후에 복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후에는 이장장애를 줄이고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하기 위함이고요. 식전은 일부 당뇨약, 이장관 운동 조절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합니다. 식전 갑상선 호르몬제, 이장관 운동 조절제, 일부 당뇨약.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 칼슘제나 철분제, 이장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이때 복용하고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한다. 특히 녹차,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나 우유는 약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같이 복용하면 안 되고요. 자몽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키고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면 흡수율이 증가하므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면 좋다. 기억해 두세요. 약을 잘라서 복용할 때는 약마다 다르므로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분말이나 분쇄 불가 약제, 장용 코팅제, 서방제,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모두 잘라 복용하면 안 되고요.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모두 잘라주면 또 안 됩니다.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만 자르거나 갈아 먹습니다.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다음 복용 시간이 더 가까울 때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하면 됩니다. 단 절대로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한다 하더라도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3단계 정해진 약 방법에 따라 약을 복용한다. 이어서 본인이 처방받은 약만 복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도 복용 전 의사나 약사와 충분히 상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약을 보관할 때는 정해진 보관 방법에 따라 따른다. 냉장고는 습도가 높아 보관에 적절하지 않고요. 겉포장 또는 설명서에 쓰인 보관 방법을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에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차광 보관, 갈색 봉투나 통에 보관한다. 예를 들어서 니트로글리세린 라식스. 냉장 보관, 냉장고에 얼지 않게 보관한다. 대체로 사용기간이 짧음으로 주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일부 항생제 시럽이나 인슐린 주사 등은 냉장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자, 기출 오답 바로잡기. 양이 좀 기네요. 자, 응급처치 돕는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 가족에게 알린 후 응급처치를 한다. 가족에 알린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합니다. 119. 시설장에게 보고 후 즉시 지시를 기다린다. 요양보호사 혼자서 끝까지 응급처치를 한다. 아니죠.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다음,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한다. 나이가 많은 대상자로부터 처치한다. 아니죠.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가급적 옮기지 않는다.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야 의약품을 사용한다.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을 즉시 버린다.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과 구토물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 다음으로 질식. 질식 응급처치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 손을 넣어 빼려고, 손을 넣어 빼낸다? 손을 넣어 빼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숙이게 하여 등을 세게 두드린다? 의자에 앉히고 등을 두드린다? 아니죠. 복부의 입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한다? 찬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아니죠. 큰 기침을 하여 이물질을 뱉어내게 한다. 경련을 이제 일으켰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 머리 아래에 단단한 것을 대준다. 머리를 올려준다. 대상자의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을 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다음에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해 준다. 체온 유지를 위해 단추를 잠궈 준다. 아니죠.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어 준다. 다음으로 혀를 깨물지 않게 수건을 말아서 입에 넣는다.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에 거즈를 넣어준다. 입에 물을 넣어준다. 입에 물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못 본 척하며 지나가 버린다. 경련이 있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꽉 붙잡는다. 침대로 신속히 옮긴다. 경련 시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린다. 다음 3도 화상을 입었을 때 증상에 대한 기출 오답 바로잡기. 수포가 형성됐다. 피부색이 붉게 된다. 약간의 부종이 있다. 피부의 상피세포층과 진피세포층의 일부까지 손상된다. 이거는 3도 화상 입었을 때 증상이 아니라 2도 화상 증상이 하는 내용이죠. 자, 2도, 3도 화상 증상 비교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 흐르는 수돗물에 팔을 직접 댄다. 미지근한 물을 부어준다. 차가운 얼음으로 문지른다. 이게 다 이제 되게 나온 질문들이죠. 그게 아니라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찬물에 담근다예요. 담근다. 다음 화상 부위에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준다. 옷 위로 찬물을 부어시킨다. 환부에 붙어있는 옷을 벗긴다.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 반지와 같은 기존품은 빼지 않는다. 최대한 부어오르기 전에 빨리 뺀다. 통증이 있으면 치약을 발라준다. 세균 감염이 있으므로 절대로 바르면 안됩니다.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물집은 터뜨리면 절대 안됩니다. 세균 감염됩니다. 골절이 됐을 때 대처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 스스로 움직여 침대에 눕게 한다. 일어나도록 하여 상태를 살핀다. 마사지 한다. 골절했을 때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됩니다.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에 상처 부위에 온찜질 한다? 아니죠. 냉찜질 한다고 했어요. 냉찜질. 다음은 손상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 튀어나온 뼈는 똑바로 맞춘다. 튀어나오는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예요. 압박하지 않고 또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예요. 부러진 손목뼈를 맞춰본다. 손목을 돌려본다. 파스를 붙여본다. 아니죠. 골절이 의심될 때는 부목으로 고정시킨다. 다음에 출혈에 있는 대상자의 응급처치. 맨손으로 직접 출혈 지점을 압박한다. 그게 아니고 장갑을 사용한다 했어요. 착용한다.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지점을 압박한다. 다음에 손목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멸균 거즈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해야 합니다. 압박 붕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감는다. 붕대는 혈액순환이 안 되도록 꽉 조인다.
후각 조이지 않게 하여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합니다.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둔다. 손목을 심장 가까운 곳에 둔다. 뭐라겠어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핵심 족짓기 문제. 자, 1.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음식을 먹던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호소할 때 대상자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명치 끝을 후상방으로 밀쳐 올린다. 맞죠? 중요한 질문이죠. 2.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상자의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는 것이다. 경련. 2번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련을 일으켰을 때 대상자의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준다? 아니죠.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답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거지, 대상자의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을 댄다고 할지 머리를 올려준다 할지 머리 아래에 단단한 것을 대주면 틀린 질문이에요.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손으로 처치한다. 맞죠? 나의 손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4번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가장 먼저 할 일은 119에 신고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길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대상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대상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세균 감염을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뭐다? 기도 확보이다. 시험문제 나온 거예요. 2. 환부에 붙은 옷은 가위로 잘라낸다. 맞고요. 3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4번 화상을 입은 즉시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어낸다. 화상을 입은 즉시 흐르는 찬물에 15분 이상 씻어낸다. 5. 반지와 같은 기존품은 빨리 빼고 물집이 생기면 즉시 터뜨려준다.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되죠. 그죠? 다음에 3번 출혈과 골절의 의심이 될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한다. 맞죠? 2번 골절이 의심될 때는 냉찜질을 해준다. 냉찜질 맞죠? 골절 냉찜질. 3번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높게 둔다. 맞고요. 4번 골절이 됐을 때는 골절 부위를 뭘로? 부목으로 고정시킨다. 5번 출혈이 있을 때에는 압박 부응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감는다. 아니죠. 꽉 조이지 않게 하여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해야죠. 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이제 제 67강 응급상황 대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